안녕하세요. 송산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세력들의 매집 형태와 또 매집 후에 달려나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투자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참고 정도만 하시고, 세력들의 패턴을 저렇게 생각하는 송리산케미TV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세력들의 패턴은 일단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를 볼 때 월봉을 보죠. 우리가 항상 이 월봉을 보고서 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봅니다. 월봉이 현재 주가의 위치, 즉 높은지 낮은지,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 우리가 주봉에서 볼 때는 이 주식이 추세를 터냈는지,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일봉에서는 이런 거를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서 주식을 매수, 매도를 진행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가 세력들의 패턴을 몇 가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샘플이 로봇 관련주가 되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관련한 좋은 패턴들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가 이거를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주식은 기법에 앞서는 게 신법이죠. 결국 심리학이기 때문에 신법이 잘 튼튼하게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 신법이 단련이 되고, 이런 신법을 단련하기 전에 나만의 매매 기법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는 신법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패턴, 차트에 대한 행동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때 뭐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241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끌고 오면 5주선, 20주선, 뭐 10주선, 20주선, 60주선 이렇게 되고, 월봉으로 끌고 오게 되면 5개월선, 10개월선, 20개월선 이렇게 되죠.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는 누구나 다 1시간이면 다 알죠. 옆에서 5일선이 뭐야? 5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5일선. 7일간 더해서 7로 나누면 7일선. 이동평균선은 자기가 나누기 나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냐면, 보통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241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멀쩡하게 잘 가던 주가가 누군가가 고의로 241선을 강하게 깨죠. 이렇게 그동안 잘 그냥 평탄하게 가던 주식을 그냥 깹니다. 첫 번째 하락을 시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좀 오래 하시고 뭐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주식이 드디어 가격 조정이 들어왔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이 자리 기준이 241선이 됩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가끔 여기서 한번 뛰기도 해요. 자, 요 떨어진 이 각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짧은데 첫 번째 떴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갔다 오는, 즉 기술적 반등 전도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241선을 맞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특히나 밑에 거래량이 이때 크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잔잔하죠. 자, 이렇게 놓고 한 번, 뭐 두 번 하고 다시 바닥 치고 이렇게 바닥을 칩니다. 즉 패턴이 241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이걸 241선이라고 보면, 자, 241선이라고 보면,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급하게 깨고 슬쩍 갔다가 돌파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당시에 밑에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빵 때리죠. 빵 때릴 때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슈를 보면 이런 섹터, 이게 로봇 섹터가 됐든 어떤 섹터가 됐든 간에 이런 섹터에 대한 이슈나 호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빵 때리는데 그런 호재가 떴을 때 월봉에서의 위치, 일봉뿐만이 아니라 월봉에서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월봉에서의 위치가 너무 높지 않고 낮은 데 있다면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일봉에서 241선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세력들은 241선을 기준으로 주가를 심하게 급락을 시키고 이때부터 옆으로 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거래량은 거의 초토화가 돼 있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죠. 거래량 없이 조용히 이걸 외집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언제부턴가 나 이제 달릴 건데 라는 신호를 줍니다. 뉴스를 띄우죠. 자, 근데 그러한 뉴스가 월봉에서 위치가 있다 설명드리겠지만,
월봉에서의 위치가 낮은 위치라면 우리가 이 종목을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은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주가가 241선으로 돌파한다든가 근처까지 달려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액션이 취해졌을 때 우리는 바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공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첫 번째 상승은 그 다음날 눌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1선 월봉 주봉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필요하죠. 자, 이걸 보통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요새 로봇주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특히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진 로봇, 로보티즈 전부 다 이런 패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자, 이건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죠. 자, 지금은 이제 엄청 급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산다거나 이러기엔 무리가 있고 항상 제가 5일선이나 11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전에도 로봇 관련한 그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잘 올라갔죠. 이제 삼성이 TFT 구성하고 이번에 격상이 된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주식이 이렇게 천천히 거래량 없이 하향하다 한번 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하게 241선을 언제 깼냐면 바로 요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날 241선을 그냥 깼죠. 깨면서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가 되고 밑으로 쭉 빠지고 옆으로 역시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하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이게 241선 밑에서 결국 어떠한 행동을 취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241선을 이렇게 깨놓고서 옆으로 오랫동안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냐면 자, 이날 터졌습니다. 이날. 자, 12월 13일 날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쭉 계속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때 241선을 돌파했을 때 가격이 바로 3,371원이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월봉을 끌고 오면 제가 항상 모든 주식은 20개월 선을 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추세의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HLB 영상을 찍을 때 HLB 생명과학이나 HLB가 20개월 선을 깼을 때 위험하다는 게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3,315원을 돌파하고 나갈 때가 바로 20개월 선의 가격을 돌파하고 나가는 중이죠. 즉 20개월 선을 회복해주는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일봉에서 보면 241선 뒤에 날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착했고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았죠. 즉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을 때 밑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유진 로봇이 이때부터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일봉에서 상한가하고 뇌동매매 하지 말라는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쫓아가 사냐. 그 말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패스했죠. 자, 그래서 로보티즈를 보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를 보면 제가 로보티즈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 똑같죠.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41선을 기준으로 예전에 잘 올라가다가 역시나 이렇게 잘 올라가던 이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이 쭉 잘 횡보하다가 241선을 그냥 깼습니다. 그냥 깨면서 지하로 쭉 빠졌죠. 특히 빠지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죠. 그러니까 240선을 깨놓고 누군가가 여기서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못 산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월봉의 위치를 보면 역시나 추세가 우하향에 있다가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뛰나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런 자리에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떠한 행동을 하나 했냐면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이 크지만 지금 이제 작아 보이지만 이 친구도 사실은 이때는 거래량이 엄청 큰 거죠. 자, 이 상황만 놓고 보면 241선 기준으로 여기를 깼을 때 바로 옆으로 쭉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해서 드디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애초에 241선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241선을 깨지 않는 음봉이 떨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오랫동안 매집했던 세력이 드디어 대량 거래가 빵 터졌고 앞에 있는 대량 거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친구가 올라갈 근거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로보티즈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날 상한가를 붙여놓고서 다음 날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보통 유진 로봇처럼 상한가를 가면 그냥 더 날아갔으면 되는데 안 날아가고 이렇게 241선을 하루 이쁘게 지켜줬죠.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러한 형태를 잘 알고 있고 241선 깨지 않으면 난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 역시 또
한번 이렇게 지켜줬죠. 난 역시 241선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들고 갈 거야. 5일선까지도 가고 할 수 있어. 내동매만 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깨면 바로 손절할 각오로. 그래서 그 241선 기준 이날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쉬고서 5일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 계속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패턴이 모든 종목, 모든 이 투자자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세력들은 이러한 패턴을 많이 유지하죠. 즉 누군가가 주식에 개입을 한다고 보면 가격을 일부러 거의 박살을 내놓고 241선 기준으로 깨죠. 깨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갑니다. 그래놓고 내가 어디서 달려나가지? 하고 신호를 보여줘요. 딱 난 여기서 달려나갈 거야. 그러면 내동매매하지 말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잘 보게 되면 역시 이렇게 크게 날아갑니다. 이걸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단 어떤 로봇 관련주도 이 패턴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봇을 제가 매수매도 진행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기법이 있는데 역시 월봉에서 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고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월봉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제가 얘기했죠. 낮은 위치란 얘기죠. 고점이 아니고 높은 데서 물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자, 주봉에서 이때 20주선 돌파했고 5선 안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일봉에서의 에브리봇 패턴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것과 똑같죠. 자, 주식이 241선을 깼습니다. 이때 깨면서 쫙 떨어졌고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충분한 누군가의 매집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때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은 데 있었다는 얘기고 주봉에선 이때 추세에 턴을 해놨습니다. 자, 턴을 해놨는데 내가 얘를 어디서 사야 되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대량 거래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자, 바로 이 친구죠. 삐쭉 솟았는데 이때 바로 로봇 관련주에서 유진 로봇 막 이런 게 날아갈 때 에브리봇은 크게 못 날아갔고 여기에 중요한 변곡점, 즉 단단한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로봇 관련 이슈가 뜨고 있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는데 241선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 이 친구는 음봉에 매수하면 굉장히 낮고 싸게 사는 가격이 되는데 이렇게 음봉 두 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죠. 자, 5일선 깨면 난 바로 손절할 거예요. 이런 손절매의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바로 땅 때리죠. 자,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자, 날아갔는데 내동매매에서 여기서 북돌리게 되면 다시 손실권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매물대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할 수 있죠. 이 자리가 됩니다.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재물을 잘 보게 되면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단단한 회사라는 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회사가 가니 못 가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러면 아직도 241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도 매집하고 또 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241선 돌파하고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3일간 속을 시켰고 자, 이렇게 다시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준 거죠. 자,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켜주게 되고 그냥 여기 딱 지켜주고 또 꼬리를 해서 이 자리를 지켜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바로 급등을 하게 되죠.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자, 이렇게가 되죠. 그 사이에 바로 이렇게 단 한 번도 매물대를 깬 적이 없죠. 물론 이때 한번 깨긴 했지만 이때 벌써 급등하고 갭을 메꾸러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5일선만 지켜주면 언덕 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날아갔고 이거 사실 뚫었고 지금도 날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보통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241선이 있을 거예요. 24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종목이 깼다, 심하게 깨고 이거를 가격을 하락을 시키고 옆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매집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이 친구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앞에 있는 거 정도는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5일선이 따라가고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져서 5일선만 잘 지켜준다면 이건 로봇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하거나 잘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